오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관련돼서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번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을 위해서 민주평화국민연대 우리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신 분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제 왼쪽에 우리 민주평화국민연대 대표를 하고 계신 설원 의원님이십니다. 예. 그다음에 유승희 의원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소병훈 의원님, 그다음에 김현권 의원님 함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오른편으로는 우원식 의원님, 그다음에 유은혜 의원님, 그다음에 이인영 의원님, 그다음에 김영진 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번 성명을 합의의 뜻을 같이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민주평화국민연대 대표이신 설원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모든 말씀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백년 대표를 맡고 있는 설원입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중국이,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데 중국이 큰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거의 같은 입장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볼 때 이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맞지 않게 됩니다. 적어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함께 가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이 기본적인 입장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이 입장은 도대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드 배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문제를 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장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경제적인 압박 조치를 우리 대한민국에 가해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참으로 생각하면은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암담합니다. 우리 과거의 마늘 사태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정도로 이 사태는 크게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런 것 등등을 생각한다면 이 사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급작스럽게 결정할 수 있었겠느냐? 참으로 국가 이익과 심지어 국가 안보조차도 그릇되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속에서 오늘 저희들 민병연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국민들께 사드 배치의 부당성, 잘못돼서를 밝히고 박근혜 정부가 이 조치에 대해서 다시 조치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저희들 뜻을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유승희 국회의원입니다. 서울 성북갑 출신입니다. 저는 17대 이라크 제8병 때 기억이 새롭게 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비준 동의안 절차를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는 한미 전자권의 문제에 있어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대한민국 이 국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동맹 관계라든지 우호 관계를 저희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드 배치가 얼마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회가 이렇게 외면당하고 배제된 채로 게다가 주무부서인 외통부 그리고 국방부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의 핵심에서 비껴나간 채로 청와대와 미국과 정적적으로 합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한 판단할 권리가 있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의 논의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의장조차도 신문 보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드 배치의 결정 절차부터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논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영진입니다. 전체 민평년 관련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8일 주한미군의 종말 보고도 강화 체계 배치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약화 및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 등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사드 배치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자신들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로켓 실험을 정당화시키면서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북한은 7월 9일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 개발에 나서는 등 추가적 군사 도발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약화시키고 유엔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소극적 또는 비협조적 자세를 취한다면 이는 사드 배치에 따른 안보적 이익보다 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드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 협력에도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군사적 수단의 개발이나 무기 배치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군사력을 강해온 일본이 사드 배치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긴장 고조를 빌미로 추가적 무력 증강에 나설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를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절속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대한 국론 분열과 배치 지역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불안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개선국이며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대응 조치를 분명히 함에 따라 무역 보복을 비롯한 국내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국 경제와 한중관계 발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드 배치는 잘못된 결정이며 정부는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배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그 효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둘째,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 셋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사드 배치에 따른 관계 악화 및 북핵 공조의 약화에 대한 대응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한중과 악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예산 편성에서 사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7월 13일 민주평화국민연대 회원일동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현정, 김현권, 서른, 소병훈, 심재권, 오영훈, 우원식, 위성권, 유승희, 유은혜, 이인영, 인재근, 홍일학, 홍익표, 노영민 전 의원, 요기용 전 의원, 이목희 전 의원, 이홍 전 의원, 장영달 전 의원, 최구성 전 의원, 일동. 네, 이상 사드 관련돼서 우리 민주평화국민연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 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이 지원에 따른 막대한 국민적 손실, 또 정부의 정책 실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이고 여권 정치인에 대한 뇌물수수까지 기사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들을 모르쇠 한 채 사드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청와대가 이러한 국내외적 자신들의 정책 실정을 덮기 위해서 사드 배치 문제를 졸속으로 강행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백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